안녕하세요. 타로하는 노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4장의 카드 중에 마음에 끌리는 카드, 눈에 가는 카드 한 장만 선택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릴게요. (1번님) 타로 해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은 지금 1번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요. 마운트 사시타 카드가 나왔어요. 영적인 각성과 에너지의 상승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이 사람은 시청자님을 그냥 일상적인 존재로 보고 있지는 않다.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이다. 쉽게 다가가기에는 가볍지 않은 사람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옆에 기프트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말 그대로 너는 남들과 좀 다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시청자님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 눈에는 시청자님이 독특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진다. 말투라던가 분위기나 생각의 깊이라던가 감정 표현의 방식 같은 것들이 이 사람에게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뭔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차크라 카드, 익스프레스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이 현재 속마음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은 말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다. 시청자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가를 표현하고 싶고, 그런데 그만큼 좀 신중하달까? 이 사람이 지금 솔직하게 다가가도 될까? 내 마음을 좀 보여줘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즉, 관심은 분명히 있고요. 또 호감도 깔려 있고요. 또 심지어 특별하다고 느끼지만 말을 꺼내는 순간 이 관계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톡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이 시청자님은 가볍게 만날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특별하고 매력적인 존재다.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타이밍을 보고 있다. 괜히 뭔가 깊어질까봐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호감의 초입을 넘어서 이미 어느 정도 1번님에게 감정이 자라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사람은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쉽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 1번님은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일단 B카드에 이제 2번 카드가 나왔어요. 2B 카드인데, 벌은 관계의 감각을 정말 예민하게 보는 카드거든요. 1번님 마음은 지금 상대를 향해서 관심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연결을 느끼는 쪽에 가깝다. 그리고 2라고 하는 숫자가 말하는 건요, 이 1번님이 상대를 바라보면서도 상대 반응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지금 이 정도 거리감이 맞을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분위기를 읽고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여져요. 이 마음은 사랑이든 호감이든 간에 나 혼자 앞서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상대방과 함께 맞추고 싶은 마음이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비틀즈 카드의 10, 딱정블랙 카드인데요. 강한 생존력과 고집, 그리고 쌓여있는 감정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1번님은 상대에게 마음이 가볍게 생겼다기보다 시간을 두고 조용히 누적된 감정이 크다.
여기에서 숫자 10은 완성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마음이 한 번 생기면 쉽게 꺼지지 않는다. 또 애매한 상황이 길어져도 생각이 계속 난다. 관계를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좀 아깝다.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연애 부분에서 우리가 심리를 들여다보면 이 조합은 정리를 하려 해도 정리가 잘 안 되는 마음이 자주 나온다. 1번님 안에서는 이미 상대를 의미 있는 사람으로 분류해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하이 프리스티스, 여사제의 카드인데요. 여사제는 마음을 깊이 품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카드거든요. 1번님의 진짜 포인트가 여기 있다 라고 보여줘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걸 바로 표현해서 관계의 판을 흔들고 싶지 않달까요? 차라리 마음을 숨긴다기보다 내가 먼저 드러내면 이 관계가 흐트러질까봐 조절하는 쪽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사제의 카드는 상대를 관찰하고 마음의 결을 읽는 그런 카드예요. 감정은 크지만 표현은 단정하고 또 연락 하나 말 한마디에도 의미를 굉장히 크게 담는 카드죠. 확실한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편에 가깝다. 그래서 1번님 마음은 지금 좋아해. 그런데 쉽게 잡히지는 않을 거야. 이런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1번님이 상대에게 가진 마음은 관심과 연결감을 느끼고 있고 감정이 오래 가는 타입으로 자리 잡았고 그 마음을 쉽게 드러내기보다 상대의 움직임을 보면서 조용히 확신을 쌓아가는 마음, 이런 흐름이라고 보여줍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앞으로 상대방은 1번님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지 본론을 한번 볼 텐데요. Forget me not가 나왔어요. 잊지 못해서 다시 닫는다. 이런 행동을 의미하는데 1번님 이 카드가 나오면 행동의 시작점이 딱 하나예요. 상대가 시청자님을 자꾸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행동으로 새어나오게 되거든요. 앞으로 상대방은 예전 대화나 약속을 슬쩍 꺼내면서 연락의 핑계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서 너 생각이 났어.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오래 지나도 끊어지지 않는 어떠한 연결감을 유지하려고 할 행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 연애 심리에서도 이거는 하나의 미련과는 조금 달라요. 이 미련은 붙잡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 포겟미 나츠는 소중함을 지키려는 감정이거든요. 이 상대는 시청자님을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기억해두고 그 기억을 살려서 다시 다가오려 한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달리아 카드인데요. 감정은 있어도 체면과 품위를 지키는 접근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이 달리아는 자존감이 높은 카드예요. 그래서 상대의 행동은 감정에 휩쓸려서 흔들기보다는 겉으로는 단정하고 예의 있게 들어오겠다. 아마도 앞으로 이런 패턴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뜨거운 고백보다 이 상황을 정돈한 뒤에 좀 접근하겠다. 가벼운 장난보다는 말과 태도에 선을 지키려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1번님의 반응을 보고 속도를 조절하는 행동이라던가 지금 나 너 좋아해 이런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행동으로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 자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 카드가 포인트인 게 이 상대가 1번님을 대할 때 가치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강해지거든요. 함부로 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티가 안 나게 다가오는 방식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핑크로즈. 부드럽게 달콤하게 이런 호감 표현이 좀 늘어나겠다. 이 핑크 장미는 연애에서 진짜 많이 등장하는 카드거든요. 이 말로 치면은 호감 표시를 예쁘게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은 앞으로 1번님께 칭찬이 많아질 거고요. 말투가 더 다정해질 거고 작은 배려가 늘어날 거고 또 만나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핑크 장미는 큰 이벤트보다는 소소한 달콤함이 쌓이는 카드라서 상대는 1번님을 편하게 웃게 만드는 방식으로 다가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행동 흐름을 좀 보면요. 상대방은 앞으로 이 1번님을 계속 떠올리다가 그 마음을 품위 있게 다듬고 또 결국 부드럽게 다정한 방식으로 다가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락이나 접점이 다시 늘어날 거고, 태도가 더 정중하고 조심스러워질 거고, 표현이 달콤해지면서 호감이 있는 티가 예쁘게 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카드의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가 이 관계를 가볍게 흔들 생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속도는 좀 빠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달리아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는 확신이 생길수록 더 크게 움직일 거고, 그러니까 1번님이 작은 반응 하나, 뭐 말 한마디만 예쁘게 주셔도 상대의 용기가 확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질문에서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봤는데요. 일단 텐 오브 소즈, 그리고 타워, 그리고 파이브 오브 펜타클즈가 나왔어요. 솔직하게 이 카드를 그대로 그냥 직설을 해드리면 한 번의 감정적 충격을 지나서 관계의 진짜 방향이 결정되는 구조가 된다.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림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나쁘다고도 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가운데에 있는 이제 타워 카드, 이제 요거는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 기반을 걷어내기 위해서 등장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에 있는 텐 오브 소주부터 보면요. 쌓여있던 감정의 어떤 한계점이 드러나거나 다다르겠다. 이 카드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어떤 지점을 얘기해요. 이 둘 중 한 사람의 마음속으로 오래 눌러왔던 게 있다. 표현을 못했던 감정이나 애매한 관계에 대한 피로감, 뭐 상대의 태도에 대한 서운함이라던가, 또는 혼자만 더 깊어지는 느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1번님, 이거는요, 이게 무조건 꼭 싸운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는 시기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이 텐 오브 소주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타워. 관계에 판이 흔들리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이게 갑작스러운 어떤 솔직한 고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감정이 폭발하는 대화라던가, 서로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또는 갑자기 연락 패턴이 바뀌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것들이 다 등장하면 좀 문제지만 아마 이 중에 뭐 하나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연애를 심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밀당이 무너지는 시점 같아요. 이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랄까? 누군가는 이건 끝인가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진짜 관계로 갈 건지 여기서 정리될 건지 결정되는 분기점 같거든요. 이 마지막에 파이브 오브 펜타클인데 이게 이제 외로움의 어떤 시험이 있다. 이 카드는 감정적으로 잠시 소외감을 느끼는 흐름을 얘기합니다. 연락이 줄어드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의 반응이나 행동이 좀 차갑게 느껴지거나 내가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파이브 오브 펜타클즈에 항상 밖에 서 있는 두 사람이 같이 그려진 부분이 있어요. 이 카드 그림에 완전한 단절보다는 서로 상처받은 채 눈치를 보는 구조랄까요? 이 전체 흐름을 정리해보면 일단 감정이 두 분이서 좀 쌓일 거고 한 번의 사건이나 솔직한 대화가 터질 거다. 그리고 잠시 거리감이 생길 수 있겠고 여기서 누가 손을 먼저 내미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좀 변수로서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관계에 대해서 1번님에 대한 마지막 조언을 좀 볼 거예요. 뭐 정리를 할지, 유지를 할지, 움직일지, 기다릴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텐데 일단 비욘드 더 오디너리가 나왔고요. 또 그리고 그랜 심포니, 더 스토리텔러 이 세 장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디너리부터 좀 보면은 이 평범한 연애 공식으로 재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관계는 일반적인 썸 공식이나 뭐 이 정도면 연락이 와야지 같은 기준으로 재단하면 자꾸 엇나갈 수 있어요. 이 카드가 말하는 게 이 인연은 조금 특별한 결을 가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타이밍이 평범하지 않을 수 있고 표현 방식이 전형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감정이 깊어지는 속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남들의 어떤 기준 말고 내 감각을 믿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이 그랜드 심포니 카드는 혼자 연주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관계가 어떤 합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한 사람만 애쓰면 소음이 되고 둘이 맞추면 음악이 된다는 얘기죠.
이 지금까지는 서로 눈치 보고 조심하고 감정이 쌓여왔겠죠? 이제는 작은 신호 하나쯤은 먼저 줘도 괜찮다. 이 가볍게 호감을 표현해보거나 서운했던 거를 부드럽게 말해보거나 마음을 완전히 숨기지 않는 태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느 한쪽이 뭐 기다림만으로는 완성되지는 않겠다. 자, 그리고 스토리텔러인데 이 관계의 결말을 내가 어떻게 쓰고 싶은지를 얘기하는 카드예요. 결국에 이 관계는 시청자님이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지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상처받을까봐 안전하게 물러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용기 내서 한 장면을 바꿔보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애매함 속에서 뭐 그냥 그대로 흐지부지 끝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솔직함으로 또 판을 바꾸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스토리텔러는 운명보다는 선택을 강조하는 카드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관계에 대해서 일단 조언은 무작정 정리하라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라라는 얘기도 아니다. 상대만 움직이길 바라지도 상대만 움직이길 바라지도 말라는 카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조금은 행동을 보여주라는 얘기 같아요. 하지만 계산적으로는 말고 우리 1번님의 진심이 담긴 방식으로 그렇게 좀 행동을 먼저 움직여보는 게 좋겠다. 일단 뭐 가운데에 아까 전에 그 타워 카드가 있었잖아요. 그 타워를 지나온 관계라면 이제는 진짜 이야기를 써야 할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평범한 썸으로 끝내기에는 좀 다른 사람들보단 좀 결이 깊달까요? 두려움 때문에 펜을 내려놓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결말을 한 문장이라도 먼저 써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 상대도 그 다음 문장을 이어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1번님 어떤 상황일지 뭐 자세히는 제가 따로 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마음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동을 조금씩 한번 옮겨보고 또 내가 먼저 움직여보는 그런 행동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우리 1번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매너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번님 해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번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상대방은 지금 2번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속마음을 좀 먼저 볼 텐데요. 프리덤 카드가 먼저 나왔어요. 이 사람은 나를 자유롭게 느끼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청자님을 떠올릴 때 이 사람은 묘하게 해방감을 느낀다고 해요. 나를 억누르지 않는 사람이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있는 그대로 보여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다. 뭐 그만큼 좀 편안함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연애를 심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대는 우리 2번님을 편한 사람 이상으로 느낀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속마음이 숨어 있는데 이 자유로움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감정을 확 묶어버리기보다는 조금 열어둔 채로 2번님과의 관계를 느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Beyond the Mind. 머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감정이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가운데 카드가. 그래서 사실 이 가운데 카드는 되게 강한 카드예요. 이 사람은 2번님을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뭐 계속 신경이 쓰일 수도 있고, 또 왜 다른 사람과는 좀 뭔가 느낌이 다르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이 상대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본인도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를 정의하지 못한달까요? 일단은 호기심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2번님에게. 근데 그걸 좀 넘는 느낌이고 감정이 머리를 넘어선 상태랄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이성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이거든요. 본인의 감정이 커질까봐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다. 우리가 가끔씩 마인드 컨트롤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욘드 더 마인드도 이 사람이 2번님에 대한 어떤 마음적인 부분과 감정을 본인이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애를 쓰고 있다. 근데 그게 좀 잘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마지막 세 번째에 인터널 익스플로러인데 이게 겉으로는 조용하고 속으로는 깊게 생각 중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상대가
지금 이번님에 대해서 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이 사람과 나는 어떤 인연일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거고 또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도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감정을 좀 허락해도 될까? 이 감정이 드는 대로 행동을 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쉽게 표현하지는 않는 타입 같고요. 대신 혼자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덤덤해 보일 수 있지만 속은 굉장히 좀 복잡하다.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 이 사람이 시청자님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나를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고 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건드리는데 내가 이 감정에 어디까지 들어가도 될지 아직은 정리 중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일단 뭐 가벼운 그런 선택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또 감정이 없지도 않고요. 다만 확신을 만들기 전까지는 좀 크게 움직이지 않으려는 타입이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님에게 속마음이 깊어지는 단계고 겉으로 티가 적다고 해서 감정이 없거나 약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우리 이번님은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봤는데요. 일단 템퍼런스. 급하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다. 우리 이번님의 마음의 기본 결은 좀 조율이다라고 보여지네요. 감정이 앞서지 않게 조심하고 있고 상대의 속도에 맞추려고 하고 있고 관계의 균형을 깨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템퍼런스 자체가 조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조절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 템퍼런스가 이 감정이 존재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만 우리 이번님은 확 불타오르는 연애보다는 맞춰가면서 깊어지는 관계를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면서 괜히 앞서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카드에서 이제 나이트 오브 비틀즈가 나왔는데 이게 천천히 움직이겠다. 하지만 의미 부여는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보여줘요. 이 기사 카드거든요. 이게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 한 번 마음이 정해지면 쉽게 안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번님은 지금 상대를 향해서 가볍게 즐기고 지나갈 사람, 뭐 잠깐 설레는 대상 이런 식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시간을 들여도 괜찮은 사람인지를 좀 보려고 하실 거고 또 이 사람과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 이미 이번님의 감정은 현실의 어떤 영역으로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꽤 진지한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자, 세 번째, 더 러버스 카드가 나왔어요. 결정의 가로에 좀 서 있는 마음이다. 일단 뭐 요 카드가 이 질문의 제일 핵심인데, 요거 카드가, 이 러버스 카드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안에서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좀 더 가까이 가도 될까? 좀 더 마음을 열어줘도 될까? 내가 너무 또 쉽게 보여가지고 또 나만 상처받지 않을까? 뭐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시청자님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애를 또 심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감정의 어떤 초기 단계를 넘은 상태다. 어떤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는 거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과는 가볍게 좀 스치고 싶지는 않다. 천천히라도 제대로 가보고 싶다. 내가 먼저 확신을 가져도 괜찮을까? 뭐 이런 느낌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상대는 이번님에게 대해서 또 굉장히 깊게 생각 중이고 또 시청자님은 이미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타이밍의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이 감정의 무게는 가벼운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들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그럼 앞으로 상대는 이번님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지를 봤는데요. 먼저 파이브 오브 컵스. 이 카드는 마음속의 아쉬움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조금 조용해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내가 괜히 조심만 하다가 이 관계를 또 놓치는 거 아닐까, 내가 타이밍을 놓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좀 보여요. 연락이 조금 뜸해지거나 반응이 느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멀어지겠다라는 태도보다는 자기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옆에 이제 식스 오브 완즈. 이제 이게 중간의 행동 흐름인데, 그래도 나는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결정을 내릴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요. 이 사람은 결국 이번님과의 관계에서 후회하는 쪽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걸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태도가 또렷해질 거예요. 뭐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만남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표현을 조금 더 분명히 하거나 은근하게 돌던 사람이 이제는 좀 한 발 더 이번님에게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마지막에 더 캐롯이 나왔는데, 이게 결심하면 멈추지 않겠다, 직진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마음이 정리가 되면요, 이 사람은 그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좀 빨라질 겁니다. 애매했던 어떤 거리감을 좀 줄이려고 할 거고요. 관계의 방향을 잡으려고 할 거고, 또 확실한 이번님과의 어떤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해요. 이 더 캐롯 카드는 망설임보다는 추진력이 앞서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생각이 많았던 만큼 결정이 내려지면 행동이 꽤 단호하게 등장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잠깐 주춤하다가도 본인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거고, 또 그리고 나서 관계를 앞으로 밀고 가는 행동, 이 순서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히 흘려보내는 타입은 아니다. 다만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을 뿐이다. 그래서 만약 초반에 잠시 조용해진다 해도 그걸 끝이라고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또렷한 태도로 상대가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그럼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한번 봤는데요. 먼저 이제 글로지니아가 먼저 나왔어요. 이 처음 마음이 다시 떠오르는 흐름이다. 이 첫 번째 글로지니아 카드가요. 이 첫인상, 첫 설렘, 처음 느꼈던 끌림을 의미하거든요. 앞으로 두 분의 관계는 초반에 느꼈던 감정이 다시 또렷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괜히 웃음이 나올 수 있고, 또 사소한 말이 서로의 마음에 오래 남을 거고, 또 괜히 더 신경 쓰이고, 이 처음의 떨림이 가라앉는 대신에 조금 더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시기가 온달까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펜시가 나왔는데 서로를 계속 떠올리는 관계다. 이 가운데 카드거든요. 이 펜지는 이 생각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거리와 상관없이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랄까? 연락이 없을 때도 생각이 나고 하루 중 문득 떠오르고 또 괜히 핸드폰을 보게 되는 그런 관계가 끊기지 않고 생각의 끈으로 이어져 가는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이제 애플 블라썸인데 결정과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가 애매하게 이 오래 끌기보다는 어느 시점에 분명한 깨달음이 와요. 이 사람과 제대로 한번 관계를 만들어 봐보고 싶다. 나도 마음을 좀 열어보겠다. 혹은 나의 행동이 여기까지가 맞겠다. 이런 선택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방향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상대의 선택은 감정이 충분히 무르익은 뒤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충동적인 건 절대 아니고 또 마음이 정리된 뒤에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 2번님께서 알아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관계가 될 거고, 또 서로를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날 거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공통적인 지점에 도달할 거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이제 급격하게 흔들리는 흐름은 아니고 무언가 따뜻하게 익어가는 과정에 가깝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이 관계는 흘러가다가 사라지는 모양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고민하게 되는 흐름이다. 다만 선택의 순간은 반드시 올 거라는 거. 그때는 눈치 보는 태도보다는 솔직함이 두 분의 어떤 관계를 더 잘 통하는 흐름으로 만들어 놓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2번님에 대한 조언을 들여다볼 거예요. 정리를 할지, 유지를 할지, 움직일지, 기다릴지 이런 메시지가 있다면 같이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스모크 앤 미러스 카드를 먼저 좀 볼 텐데, 첫 번째 카드거든요. 요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이 관계 안에는 아직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고 카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대도 그렇고
시청자님도 그렇고 솔직함이 100% 밖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 괜히 괜찮은 척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속으로는 신경 쓰이는데 말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상대의 진심을 2번님께서 추측으로 채워 넣는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이 카드의 조언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혼자 상상으로 결론 내리지 말아라. 따라서 지금은 정리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한 겹 더 걷어볼 타이밍이다. 하나 더 알아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고, 자, 옆에 가운데 와이드 오픈이거든요. 말보다는 결을 들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 관계가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좀 관찰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의 어떤 말의 뉘앙스, 뭐 문자를 주고받으신다면 SNS의 뉘앙스를 보셔야 돼요. 뭐 가끔 어떤 분들 이모티콘 붙였다 안 붙였다 이걸 가지고 또 감정 기복을 또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내려놓고 일단 말의 뉘앙스를 보셔라. 그리고 상대의 행동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행동의 어떤 반복적인 패턴을 한번 찾아보셔라. 그리고 작은 배려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 사람은 이 표현이 화려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은근히 티를 내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되 그냥 멈춰서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조용히 상대의 흐름을 읽는 기다림이 어울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세 번째가 이제 딥브레스, 이제 깊은 숨을 쉰다 이런 카드인데, 급한 결론은 좀 미뤄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숨을 내쉴 때 이제 뭐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할 때 긴장을 풀잖아요. 이 카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급한 결정을 앞두고 있으면 그거는 잠깐 좀 미뤄라. 지금 이 관계를 정리할까 말까로 재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이거는 움직이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또 조급함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한 박자 늦추면 보이는 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당장 정리하는 흐름은 아니다. 그리고 무작정 들이밀 타이밍도 아니다. 흐름을 지켜보되 우리 2번님께서 귀를 열고 또 감정이 흔들릴 때는 한 템포 쉬어가라. 이 관계는 천천히 결을 맞춰가는 쪽에 더 잘 어울린다. 그래서 우리 2번님, 지금은 선택의 순간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더 펼쳐지는 구간이거든요. 이 디프레스 카드가 말한 것처럼 숨을 고르는 것처럼 마음을 정리하고 상대의 말과 태도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할 시점이 보일 겁니다. 다음처럼 오늘 있었던 모든 전체 해석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답과 이야기가 들어갔기를 바라고요. 모든 영상 보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님의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대방은 지금 3번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속마음부터 볼 텐데요. 먼저 소울스타 차크라 카드가 처음에 나왔는데, 요거는 상대가 시청자님을 떠올릴 때 묘하게 운명적인 감각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소울스타 차크라가 이 사람이 단순한 인연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우연치고는 뭔가 계속 서로 연결되고 잘 통하는 느낌이 있다는 것이고, 또 괜히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쉽게 지나치지 않는 존재감이 우리 이 3번 시청자님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뭐 예쁘다, 뭐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과의 만남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상대방의 속마음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뭐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시청자님을 특별한 인연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운데 카드에 이제 러빙 컴패션인데, 요거는 이해해주고 싶다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상대는 3번님을 볼 때 경쟁심이나 계산보다는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올라오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시청자님을 보면서 뭔가 힘든 일은 없을까? 내가 좀 더 배려를 해줘야 되나? 뭐 상처받는 일 같은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마음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호 본능에 좀 가까운 감정이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이 스며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바이올렛 플레임인데 이 관계가 나 스스로를 좀 바꾸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 같으면 피했을 상황인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거나 예전에는 표현을 안 했을 마음인데 말해보고 싶어지고 또 예전보다 조금 더 솔직해지고 싶어지고 뭐 이러한 감정과 행동이 우리 3번 시청자님과 연결됨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청자님이 상대에게는 하나의 어떤 변화의 계기처럼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장의 카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 같지는 않다. 괜히 더 잘해주고 싶고 나도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게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감정이 가볍게 오르내리는 구조는 아니고 또 조용히 우리 상번님에게 감정이 깊어지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상대는 이미 3번님을 의미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 다만 이런 감정은 바로 고백으로 튀어나오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충분히 숙성된 행동으로 옮겨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상대방에게 우리 3번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봤는데요. 나이트 오브 비즈와 에이트 오브 드래곤 플라이스 그리고 에이트 오브 몬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나이트 오브 비스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 첫 번째 카드인데 이 카드는 움직이고 싶은 감정을 얘기하거든요. 시청자님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쪽은 아니다. 상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먼저 연락해볼까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표현을 조금 더 해볼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 설렘이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랄까요? 자, 그리고 가운데 드래곤 플라이스인데 이게 지금 잠자리가 8마리란 말이에요. 그래도 마음을 쉽게 다 열지는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잠깐 멈추는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이 카드는 감정의 정리와 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 혹은 이전 관계의 기억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번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괜히 더 관계가 깊어졌다가 나만 아프면 어쩌지? 나만 상처받으면 어쩌지? 또 내가 더 많이 좋아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에이트 오브 모스인데 이게 강하게 끌리는 감정을 얘기하는 카드란 말이에요. 나방이 불빛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 3번님은 이 사람에게 꽤 강하게 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방을 보면 나방들이 이제 불빛만 보면 환장하고 달려들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 3번님이 상대에게 막 환장한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은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나방이 빛을 보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처럼 우리 3번님이 상대에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자꾸 생각나고 괜히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조금 더 신경 쓰이게 되는 부분. 그래서 이성적으로 계산하기보다는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상태에 가깝다. 따라서 우리 3번 시청자님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고 강하게 끌리고도 있지만 그만큼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 발 앞으로 또 한 발은 조심스럽게 이 관계를 가볍게 흘려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무작정 뛰어들고 싶지도 않은 상태에 이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좋아, 뭐 그래도 나는 좀 안전하게 이 관계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얘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두 감정이 동시에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앞으로 상대방은 3번님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지 한번 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카드를 보면요. 이게 허니서클이거든요. 이게 곁에 머무는 행동을 의미해요. 주변을 맴돈다란 얘기거든요. 이 허니서클은요. 어떤 헌신과 애정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상대는 3번님의 곁에
자연스럽게 자리하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를 인지하게끔 하려는 행동인 거죠. 사소한 일상에 스며들듯이 연락을 할 거고, 또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줄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괜히 한 번 더 3번님을 챙기게 되는 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막 요란하진 않아요. 그런데 관계 안에서 자리를 만들려는 태도가 분명히 있다. 이거는 잠깐의 관심은 그런 잠깐 뭐 지나가는 관심이다라기보다는 지속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행동이에요. 아까 전에도 제가 왜 카드를 풀었을 때 상대가 다른 연애에서는 안 그랬던 행동을 이번 썸이나 관계나 연애에서는 하려고 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혼란스럽겠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성적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가운데에 옐로우 로즈인데 이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어떤 표현이 있을 거다. 이 노란 장미는 밝음과 우정을 상징하거든요. 상대는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계속 가까워지려고 할 겁니다. 농담이 좀 늘어날 수 있고 편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같이 웃는 시간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연애를 보면 어떤 긴장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긴장감보다는 편안함을 먼저 쌓으려는 모습이 있어요. 이건 관계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레드로즈, 그냥 빨간 장미인데 결국은 상대가 어떤 감정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예요. 이 붉은 장미는 숨겨진 감정에 드러나는 카드거든요. 처음에는 다정하게, 그 다음에는 친근하게,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확실하게 행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감정이 담긴 말이 나오거나 눈빛이나 태도가 더 분명해지거나 관계를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는 결국 자기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죠.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용히 곁에 머무르면서 밝은 분위기를 만들 거고 결국은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는 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단기가 있는 접근이라고 보여지죠? 천천히 다가오지만 마지막은 분명하다라는 거. 이 사람은 갑자기 확 들이대는 타입은 아니고요. 관계를 예쁘게 키워가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네. 뭐 이 느낌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 서로의 감정이 이미 깊은 곳에서 좀 맞닿아 있는 흐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그 다음 질문으로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 첫 번째 하이로폰트, 관계를 제대로 생각하게 되는 흐름이 된다. 이게 책임과 어떤 공식성을 의미해요. 앞으로 이 관계는 우리는 뭐지? 라는 질문을 한 번은 마주하게 될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좋은 사이로 남을지, 연인으로 자리를 잡을지, 뭐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할 겁니다. 누군가가 이 관계를 가볍게 두고 싶어 하지는 않다. 특히 상대 쪽에서 이 사람과는 제대로 가보고 싶다. 제대로 한번 이 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4번 소드인데 잠깐 멈추고 생각의 시간을 갖는다. 이 사람이 막 그런 어떤 관계에 어떤 접근을 꾸린다라고 해도 바로 막 결론으로 뛰어들지 않을 거거든요. 이 관계는 중간에 잠깐의 뭐 숨고르기 같은 구간이 있어요. 서로의 속도를 재보는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또 괜히 더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있고 말은 줄어들지만 마음은 좀 정리되는 시간이랄까? 이게 잠깐 서로가 연락이 멈추거나 좀 뜸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혹여나 그런 상황이 생겨도 이게 막 멀어지는 관계라기보다는 관계를 함부로 다루지 않으려는 태도에 가까워요. 우리가 가끔 연애 심리학을 보면 어떤 썸을 타던 상황에서 너무 좋은 나머지 나도 모르게 내가 뭐 손을 뻗어서 상대에게 스킨십을 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상대가 그 스킨십에 좀 불쾌해하는 모습을 봤거나 좀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면 이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안 좋아하는 거를 보면서 좀 속상해하는 마음, 그런 자숙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좀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어쩌면 이 두 분의 관계 흐름이 이 가운데 4번 소주가 의미하는 게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속도가 잠깐 서로에게 떨어져 있는 흐름이 되겠다. 이런 얘기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페이지 오브 완즈. 이게 다시 설렘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 다시 접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합니다. 잠시 생각을 좀 마친 뒤, 서로의 잠깐 시간을 좀 갖고 난 뒤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오는 흐름이 있다. 먼저 가볍게 말을 꺼내거나, 또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고 환기시키려고 한다거나, 밝은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무거운 고백이 아니라 설렘을 다시 켜는 행동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제스처의 흐름이 두 분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잠시 속도를 늦추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또 그 다음에는 다시 밝은 에너지로 다가오는 구조를 띈다. 이게 한 번 꺼졌다가 다시 붙는 불씨 같은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이게 이제 감정의 깊이가 이미 존재한다. 그리고 쉽게 식는 그림은 아니다. 다만 서로가 신중해서 조금 돌아가는 길을 택할 뿐이다. 결국 이 관계는 장난처럼 사라지기보다는 어떻게 잘 이어갈까를 고민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3번님에 대한 조언을 볼 겁니다. 이 관계를 정리할지, 유지할지, 움직일지, 기다릴지를 카드에 나오는 내용대로 그대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우리 3번님, 이 관계를 너무 가까이에서만 좀 보고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면 첫 번째, 하이어 뷰가 나왔거든요. 이게 한 발 떨어져서 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3번님이 이 관계가 혹은 상대의 어떤 표현이나 행동이 왜 이렇게 느리지? 왜 확신을 안 주지? 나만 더 좋아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으시거든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 질문들 속에서 우리 3번님이 갇혀 계시기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이 관계를 좀 정리하시면 좋아요. 이 인연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배움을 주는지, 이 서로가 주고받는 감정의 속도보다 이 관계의 방향을 보는 시기라고 좀 얘기를 하는 카드고, 이 가운데에 바디 앤 소울이거든요.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머리로 계산을 해도 결국 3번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동시에 반응하는 관계는 자주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조언은 억지로 밀어내지 말아라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이 관계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면까지 닿아있는 흐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카드에서 파워풀 무브거든요. 결정적인 한 수는 3번님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가 기다림만으로 완성되기는 어려워요. 상대방도 신중하고 시청자님도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좀 뭔가 행동적인 부분이 우리 3번님에게 필요하다. 좀 작은 행동이어도 분명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마디를 건넨다던가, 또 너무 가벼운 눈빛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진정성이 보여지는 눈빛이라던가, 관계를 조금 더 명확히 하는 질문을 그냥 속시원하게 던져본다던가, 그런 큰 고백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이러한 표현이나 행동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한 번은 우리 3번님이 아마 직접적으로 또 직설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시게 될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혹시 정리할 마음을 두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정리할 흐름은 아니다. 그리고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좀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감정이 이미 충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3번님이 조금은 상대방을 향해서 움직이는 부분으로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를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조급하게가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본 뒤에 조금씩 움직이시면 되겠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운명적인 인식이 있고, 또 깊은 끌림이 주어지고, 다정한 접근이 있고, 또 신중한 고민이 되면서, 그리고 한 수로서 내가 먼저 행동을 하면서 다가가는 그런 흐름으로 완성이 되는 관계니까요. 오늘 우리 3번님에게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을 잘 들으셨다면 그 중에서 본인이 또 행동할 건 해보고,
또 얘기를 해보는 그런 용기 있는 흐름이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전체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번님 해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상대방이 지금 4번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좀 볼 텐데 She of the Lotus가 나왔어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첫 번째 카드예요. 상대는 시청자님을 조금은 신비롭고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 카드, She of the Lotus. 이게 연꽃을 얘기하는 건데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도 맑게 피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쉽게 판단되지 않는다. 어떤 알아갈수록 더 궁금해지는 사람이다. 요렇게 지금 우리 4번님을 보고 있네요.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괜히 조심스럽게 되는 존재로 느끼고 있다. 자, 그리고 가운데 크라운 차크라인데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보여요. 상대는 4번님을 떠올리면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된다고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런 기준을 좀 먼저 볼 수 있겠고 더 괜찮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좀 이런 느낌으로써 자존감이 좀 가끔은 떨어질 수도 있죠. 또 괜히 말과 행동을 더 신중히 하게 된다. 이 부분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 4번님이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외향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뭐 혹은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거나 뭐 아니면 직업이 조금 상위권에 속하는 직업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인기가 많은 분이거나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왠지 모르게 4번님 앞에서는 격식을 좀 차리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지 왠지 내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물론 이게 4번님이 상대에게는 하나의 기준점처럼 느끼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존중이 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 에어 카드인데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상대는 시청자님을 통해서 연애에 대한 생각, 사람을 대하는 방식, 관계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가볍게 넘겼을 것 같은 감정을 더 깊게 보게 될 거고 또 예전 같으면 피했을 상황을 이번에는 좀 고민하게 되는 흐름이다. 시청자님께서 이 상대방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은 현재 우리 시청자님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괜히 더 조심스럽고 괜히 더 잘 보이고 싶다. 이런 흐름이 지금 놓여져 있어요. 상대가 우리 4번님을 단순한 호감 대상으로 보기보다 의미가 있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다가오기보다는 조심스럽고 천천히 관찰하는 상태에 가깝다. 뭐 표현을 안 한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가볍게 다루지 못하는 쪽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우리 4번님은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려고 이제 카드를 펼쳤는데 텐 오브 보스와 하이 프리스티스 그리고 더 스타 이렇게 세 장의 조합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 4번님께서 상대방에게 꽤 강한 끌림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근데 좀 신중함도 함께 자리를 해요. 일단 첫 번째 텐 오브 보스부터 보면 강하게 끌리지만 마음이 복잡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감정이 크게 타오르는 모습이에요. 4번님은 상대방에게 쉽게 설명되지 않는 끌림을 느끼고 있어요. 뭔가 계속 생각이 나고 또 괜히 신경 쓰이고 감정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느낌이랄까? 근데 동시에 이 감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하면서 좀 짜증도 좀 나고 괜히 내 시간을 더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하이 프리스트를 보면 이게 신중함과 기준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4번님은 감정이 크다고 해서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이 관계가
나에게 안정적인지, 그리고 이 감정이 그냥 끌림인지 아니면 진짜 내 마음인지 이런 거를 좀 스스로 점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망설임은 아니고 뭐 관계를 함부로 다루고 싶지 않은 태도에서 나오는 흐름이랄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스타카드 4번님은 이 관계를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점점 자리하고 있달까? 희망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건 이미 마음이 깊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4번님도 상대방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고 그래서 더 조심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여전히 희망을 보고 있다. 뭐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 볼 만큼 의미를 둔 마음이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마음이 크다. 그래서 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그래도 놓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러한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상대방은 4번님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지를 볼 텐데 이 폴스 인디고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카드는 직감과 몰입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뭐 신중하게 깊이 보면서 다가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상대는 4번님에게 가볍게 툭 던지는 연락이나 즉흥적인 표현보다는 상황을 충분히 읽고 타이밍을 보면서 움직일 거예요. 반응을 살피고 말 한마디를 좀 선택을 하면서 괜히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꽤 나름대로 신중한 흐름으로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4번님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좀 신중해요. 자,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스위트 피. 요게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점점 편안한 말투, 다정한 태도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작은 칭찬이 오가다가 가벼운 농담을 한번 던져서 분위기를 좀 읊어보고 또 은근히 챙겨주는 행동으로 좀 젠틀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감정이 없어서 표현이 없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재고 있다가 또 타이밍을 잡고 있다가 서서히 보여주는 쪽인 거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우리 4번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든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왠지 모르게 요거는 아까 처음 카드부터 느꼈던 건데 상대가 4번님과 같은 이성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4번님이 엄청 쾌활한 성격이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예쁘고 멋진 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상대는 이 사람을 내가 만나도 되나? 이런 기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행동과 태도가 좀 나오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카드에서 히비스커스인데 이게 결국은 밝게 모습을 드러낸다는 얘기거든요. 상대는 결국 4번님 앞에서 밝고 확실한 태도를 보일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할 거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편안하게 대할 거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숨기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단순한 플러팅이 아니라 이 관계를 좀 기분 좋게 만들고 싶다라는 방향에 가깝달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중간에는 부드럽게 표현하다가 결국에는 밝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죠. 조용히 시작해서 기분 좋게 펼쳐지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볼 텐데 먼저 파이브 오브 소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엠프레스, 마지막에는 투 오브 펜타클즈. 이 조합이 처음에는 약간의 긴장과 신경전이 좀 있지만 결국은 관계의 균형을 맞추려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감정은 분명히 있고 다만 서로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다. 일단 파이브 오브 소즈가 얘기하는 게 초반에는 좀 미묘한 신경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의 엇갈림이라던가 자존심이라던가 오해를 의미하죠. 앞으로 두 분 사이에는 한두 번 정도는 서운함이나 작은 다툼이 지나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상대가 혹은 우리 4번님이 왜 저걸 저렇게 말했지? 왜 저 타이밍에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 타이밍에 연락이 없지? 괜히 기분이 상하는 순간이나 행동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제 요거는
관계가 뭐 틀어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게 서로의 방식을 맞춰가는 과정에 가깝기 때문에 보여지는 흐름이다. 자, 가운데 엠프레스 여왕 카드인데 이게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애정과 끌림이 깔려 있다는 얘기라고 보여져요. 뭐 앞에서는 막 이렇게 저렇게 좀 토라지고 오해도 생기고 약간 엇갈려도 그래도 애정은 분명하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 관계가 감정이 자라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이에요. 뭐 서로가 더 챙기게 되고 더 신경 쓰게 되고 조금씩 편해지는 흐름이 주어지는 거죠. 뭐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뭐랄까 살면서 뭔가 처음 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잘 못해본 거. 예를 들어 나는 축구를 못해. 그러면 내가 축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처음부터 막 공 잘 차고 패스 잘하고 슛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변 사람하고 같이 막 욕도 얻어먹어 가면서 배워가면서 넘어져 가면서 계속 하다 보면 축구를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 국가대표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공 패스 하나만큼은 잘할 수도 있고 과감하게 슛도 한번 때려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연애 흐름도 약간 그런 느낌에 좀 가까워요. 이게 감정이 자라나는 방향으로 흘러서 서로 더 챙기고 신경 쓰게 되고 조금씩 편해지는 흐름이 되는 거죠. 축구를 예시로 든 게 좀 에반가? 아무튼 누군가 한쪽이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려는 태도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쉽게 사라지는 감정은 아니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카드에서 투 오브 펜타클즈. 이게 균형이 결국에 맞춰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좀 현실적인 조율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뭐 누가 더 연락을 할지, 누가 더 표현을 할지, 또 서로의 속도를 어떻게 맞출지. 처음에는 삐걱거릴 수 있지만 점점 서로의 리듬을 맞춰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한 번에 확 뜨겁게 타오르는 타입이 아니라 조율을 거쳐서 안정으로 가는 구조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감정이 확인이 되면서 서로의 균형을 맞춰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 관계에 대해서 4번님에 대한 조언을 좀 드려볼 텐데 정리를 할지 유지를 할지 움직일지 기다릴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카드에서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카드가 스퀘어드 리버런스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좀 신성한 존중을 의미하는 카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조언은 이 관계를 가볍게 보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이 인연은 4번님 인생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감정도 깊고 서로에게 주는 영향도 커요. 그래서 함부로 밀어내거나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까운 흐름이다. 지금 이 시간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 4번님의 삶에서 약간 좀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가운데에 레디코가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집착은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놓아버리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 붙잡고 조급해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뭐 상대가 예를 들어 뭐 표현을 안 하면 왜 아직 표현을 안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확실히 말해주지 않지? 왜 이렇게 속도가 늦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생각들과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라는 조언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관계를 통제하려는 힘을 빼시면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진다. 세 번째 카드는 베어링 후르츠인데 열매를 맺는 카드거든요. 이 관계가 이 시간과 여유를 주면 결실을 볼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앞으로 두 분의 관계는 더 자라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게 이 후르츠 카드거든요. 지금 당장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면 두 분의 흐름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를 주면 좀 자연스럽게 두 분의 자리가 좀 잡히겠다. 급하게 움직이려는 태도는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또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아직은 좀 아깝다.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불안 속에서 또 기다림을 또 갖고 계실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 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관계를 유지하되 우리 4번님이 상대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집착을 좀 내려놓으셔라. 이게 가장 정확한 흐름이다 라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4번님 급하게 결론 낼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를 존중해 주시고
속도를 믿어보는 쪽이 가장 예쁜 결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쪼록 4번 선택지에서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 중에 4번님께 도움되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영상 다 보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